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이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97회기 부총회장 입후보자 검증을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마지막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자들은 총회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일부터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동부 지역, 중부 지역에 이어 마지막 수도권 지역까지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서의 부총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후보는 기호 순서대로 민경설, 임은빈, 김동엽, 이승영 목사. 통합총회는 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와 후보자 간 흑색 선전을 예방하고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그간 토론회를 열어왔습니다.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후보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총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소견을 통해 각자 꿈꾸는 총회를 언급했습니다.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는 평소 전도 동력 세미나를 통해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해왔다며 추락한 교회 위상과 한국교회 침체 상황을 전도를 통해 돌파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는 교단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검증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미자립교회, 신학교 통폐합,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 등에 있어 총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이 되면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 동력으로 부흥의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이 중간 시점에 충분히 지도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민교회 김동엽 목사는 평소 목회를 해오며 예산 30%를 지역사회를 위해 책정해왔다며 총회와 한국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는 누군가 자신과 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단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만이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한 온갖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우리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목회자 세습 문제와 세금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4명 후보자 모두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금을 내게 될 경우 헌금 세무 사찰, 선교 활동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회자 세금 납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대물림과 같은 무분별한 세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선관위 주최 토론회와는 별도로 현재 예장통합규칙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임원선거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향후 정기총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필리핀에 내린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협의회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필리핀과 북한 홍수 피해 이재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14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필리핀과 북한 홍수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교회협의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필리핀에서는 집중호우로 34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옥 8,6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계속된 폭우로 169명이 사망했고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대응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남한 당국자가 독도를 방문했다며 독도 방문 계획이 발표되자 남한 각계에서는 민심을 가라앉히고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올려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수상과 외상 등이 줄줄이 나서 유가민이하며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렸다며 일본이 민족의 신성한 역톤을 두고 횡포를 저지르는 것은 일본에 대한 남한의 저자세 외교가 가져온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발표한 백서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580만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로 고통받는 생계형 자영업자들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대안을 조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2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토로합니다. 주 5일째 이후 주말엔 아이들과 직장인 손님이 거의 없고 평일에도 근처 프랜차이즈 분식점으로 손님이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있는 분식점만 대여섯 곳이 넘어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좀 어렵지. 요새는 자기 쓰내기도 힘들어. 그냥 어떤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 적자라고 볼 수 있지. 10년째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 사정도 마찬가지. 아이들로 북적거려야 할 문구점엔 손님이 뜸한 지 오래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도 전보다 줄었고 손님들은 대형 문구점을 찾아가는 추세 때문입니다. 이 씨는 가게를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근근히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학생도 줄어들었지. 학교에서 준비물 줘버리지. 또 부모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얘들한테 돈을 일단은 용돈을 줄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뭐 사가고 그런 게 또 없고. 아무튼 어려워요. 소상공인진흥원이 올 4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580만 명, 올해 초에만 33만 2,4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반 이상의 순수익은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욱이 약 27%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자영업자 상당수가 가게 문을 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는 주된 이유로 동일 업종 과잉 경쟁과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 점포 임차료와 재료 가격 인상, 정부의 비현실적 규제 단속 등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등으로 신규 창업자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대학마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졸업생들을 창업 시장으로 유도하면서 자영업 시장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창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명당 1개꼴로 식당이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업을 하시면 기존 창업자들도 아니면 신규 창업자들도 실패 확률도 높아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일부에서는 점포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전 조사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창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과잉 경쟁과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다수를 이루는 국내 자영업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 창구인 뉴욕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 접촉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규 접촉선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으나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며 협상에서 큰 돌파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북한세 지도부가 개혁개방, 국제사회 책임 준수, 인권 존중 등을 선택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립과 고난이 지속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통일봉사단이 한반도 분단 67년, 정전협정 59주년을 맞아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국토 기도순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012 한반도 평화 발걸음을 주제로 진행되는 국토 기도순례는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기도로 씻겠다는 의미에서 기획됐으며 대학생 통일봉사단원 22명이 참여해 311km 구간을 도보로 걷고 있습니다. 국토 기도순례 중에는 지역교회에 머무르며 매일 저녁기도회와 4차례의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례를 마친 후에는 완주자 이름으로 유진벨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결핵퇴치 사업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도순례를 책임지고 있는 CCC NK사역부 이관우 목사는 이번 순례를 통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허리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국지성 호우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구세군 서해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태안군 소원면 모학의 피해 가정을 방문해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세군 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 중인 군 장병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무너진 축대 보수와 물막이 작업, 물길 조성 등 복구 활동을 직접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은 수해 복구를 위해 수고해준 자원봉사자들과 군 경찰에게 감사드린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광복 67주년을 맞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연대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합니다. 아시아 피해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 캠페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에서는 1035차 수요 시위가 광복절 특별 집회로 열립니다.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정 문제와 방우영 이사장 연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2차 심리가 오는 목요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교단 파송 이승영 이사가 정관 개정에 찬성했다는 연세대 이사회 측 주장과 반대했다는 기독교 대책위원회 측의 엇갈린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를 놓고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정부 간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부 간 대화는 지난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협의 이후 4년 만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가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재무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7도, 대구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오후 들어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서는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